안녕하세요. IM증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미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 저희가 미국의 대선 결과를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 그것이 금융시장에 상당히 좀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이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장 큰 화두는 관세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이 관세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상당히 늘어난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관세 정책의 초점은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이고자 하는 데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연간 수입액은 약 한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GDP로 계산해 보게 되면 GDP 대비 약 한 11%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만약 여기에 관세가 부과됐을 때 아무래도 소비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 파장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은 좀 세분해서 봐야 될 것이 지금 60% 관세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중국 제품에 대한 거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규모, 연간 규모로 보게 되면 한 4,300억 달러 됩니다. GDP로 대비하면 한 1.5%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 수입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금액이 되겠죠. 또한 지금 60%의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라는 그 금액 자체가 중국 전체 제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소비재 약 한 400억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의 60%의 관세가 아마 부과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충격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GDP가 한 0.5%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 또 메릴리치 같은 경우는 0.8%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 성장률을 저희가 한 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미국 경제의 어떤 침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물가 쪽입니다. 물가 쪽은 골드만삭스가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2.4%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 JP 모건의 그 전망치대로 2.4%포인트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물가 압력 또 금리 상승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경기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국 관세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리스크 자체는 어떤 수요 둔화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얼마만큼 커지느냐라는 부분이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근데 관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당장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들은 아니고 상당한 좀 시차를 두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세가 현실화됐을 때 미국 경제가 뭔가 크게 흔들리느냐라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한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사실은 이 관세가 들어왔을 때 영향이 미국 경제야 워낙 지금 또 좋은 상황들에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미국의 물건을 파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수출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원인이 대미 수출 자체가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그러니까 특히 팬데믹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 수출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입니다. 상당히 이제 늘어났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잘 해왔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 10%에 대한 어떤 관세, 이것이 부과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 수출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미 수출액 GDP 대비로 계산해 보게 되면 약 한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 정도니까 상당히 뭐 적지 않은 금액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는 이런 직접적인 어떤 수출, 대미 수출 둔화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이 만약 위축됐을 때 결국 우리나라가 결국 중간재라든지 자본재를 뭐 중국에 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또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중 수출 역시 미국과 비슷하게 한 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감적으로 상당 부분 대미 그 관세 영향권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와 또 수출 경기 악화에 따른 국내 경기에도 상당히 둔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관세가 매겨졌을 때 우리나라 그 성장률이 한 1%포인트 정도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뭐 한 2%를 본다라고 하면 자칫 0%대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맞대응으로 각국이 관세 전쟁에 나선다라고 하면 당연히 글로벌 교육 사이클 자체가 급격히 둔화될 거고요. 그 글로벌 교육 사이클의 충격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에 수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찌 보면 이 관세라는 부분 자체가 미국의 관세 인상이라는 것이 미국 자체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주도 국가의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감세 정책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채권 시장 금리입니다. 최근에도 그 금리가 미 연준의 비컷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4.2%, 또 일부에서는 뭐 5%를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금리 발작에 대한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재정수지 적자, 그러니까 재정수의 적자가 커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국채 발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금리 인상 압력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수입 물가 이 상승으로 인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물가가 그러면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를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약간의 흔들림은 있긴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금리 자체가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라고 좀 보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이제 금리가 조금 이렇게 올랐던 배경에는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시중 금리 자체도 올랐고 그 외에는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보였는데 여하튼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이 여하튼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폭의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시중 금리 자체가 뭐 초기에는 조금 국제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반영을 하면서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사실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만약에 어떻게 오른다라고 하면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다시 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물가가 과연 이제 자극이 되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인상하면서 물가 안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가 안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사실 미국 내 셰일 원유 생산 자체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가가 상당히 안정을 보였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트럼프 1기 당시에 상당히 안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셰일 생산 그 규제 자체를 상당히 철폐를 하면서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 이런 식의 어떤 원유 생산,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당시와 같은 원유 생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공급 우위에 있는 원유 시장 자체는 더 과잉 공급이 될 거고,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결국 물가도 하락하는 이러한 양태를 좀 보일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는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겠지만 사실 근데 물가라는 게 뭐 유가만 갖고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최근에 보게 되면 각종 이제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과연 그러한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통제하겠느냐. 특히 지금 공급망과 관련된 리스크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중동 지정학 러시아 하마스 간의 전쟁 장기화 이러한 사태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조율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어떤 발작이라든지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물가가 자극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쓸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발작을 할 거고 미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엔 피해를 보는 게 과연 누구겠느냐? 그때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지역 자체. 아무래도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 다른 지역이 여하튼 좀 그 경제 여건 자체가 취약한 부분들이어서 만약 금리가 급등했을 경우에는 여타 지역의 또 다른 어떠한 그 금융 리스크 자체가 발생할 잠재적인 위험은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관심도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환율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상당히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 흐름 자체가 당선 이후에 더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그 무역수지 적자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관세도 인상을 하지만 뭐 그것만으로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미 집권 2기든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 자체는 아마 통상 압박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 수지를 얻고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또 중국 또 우리나라와 같은 쪽에 상당히 이제 통상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또 위안화, 원화 가치 자체를 급격히 절상시키라는 요구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달러 부분은 당연히 약세 쪽의 흐름을 좀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무조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대목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보게 되면 미국 기업을 위해서 달러가 약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약세 요인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세이긴 하지만 그렇게 급격한 강세로 가기는 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을 제가 쭉 나열했지만 물론 잠재적인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통제가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그 리스크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과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중국이 결국은 이제 좀 미국과 타협을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미중 갈등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됐던 부분인데 결국 이제 무역협정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만약 집권 2기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강력한 그 대중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랬을 때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타협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강대강의 어떠한 그 노선을 새롭게 하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어떤 글로벌 교역이라든지 또 관세, 물가 뭐 다방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조금은 좀 강대강의 그러한 입장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는 좀 충돌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은 아무래도 지금의 경기 부진, 중국 내 경기 부진을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뭐 미중 갈등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있지만 중국이 대규모 부양, 아주 내수 경기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한 부양에 나선다라고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트럼프 뭐 우리가 지금 선거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됐을 때 중국이 과연 지금 대미 노선, 대미 어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글로벌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동원하면서 과연 미국과의 갈등을 이제 강대강의 입장을 취할 거냐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당선 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 다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시나리오가 과연 이제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분명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됐을 경우 좀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후로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최근 트럼프 당선 가능성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